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라오스 해외 진출 기업 노무관리 안내서의 연구 책임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의 이호환입니다. 이번 과제 수행의 기회를 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오스는 동남아 대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서 저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경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다수의 한국 기업과 교민도 현지에 정착했습니다. 라오스 노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노사발전재단이 출판한 노무관리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노동 환경과 노무관리를 위한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오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즉 1차 산업의 비중은 2008년 24%에서 2021년 18%대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광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21년 38%대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2021년 기준 43%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는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산업별 고용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 부분이 56%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10%에 불과하고 서비스업도 3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전히 라오스의 농업 부문에 많은 노동력이 몰려 있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오스의 평균 임금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은 2021년, 오른쪽 빨간색은 2022년의 수치입니다. 농업임금은 2021년 190만 깁에서 2022년 250만 깁으로 31%나 상승하였고, 산업 부문은 2021년 176만 깁에서 2022년 300만 깁으로 무려 75%나 폭등하였고, 서비스업 부분은 2021년 120만 깁에서 235만 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022년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경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 태국이나 한국 등 해외로 라오스의 노동력이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현지의 대졸 사무직 초임은 평균적으로 144달러, 고졸 생산직은 120달러 수준입니다. 또한 특정 건설회사의 임금 수준을 보면 일반직 신입은 112달러, 격리직 신입은 150달러, 격리직 경력은 187달러, 기술 일반직 300에서 900달러 구간입니다. 태국인 기술 관리직의 경우 1200에서 1900달러 구간에 있습니다. 라오스 현지인보다 외국인 관리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서면계약은 58.6%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서면계약의 비중이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구두계약은 5.7%, 계약 없음은 무려 35%에 달합니다.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45.2시간이었고 관리자는 평균 47.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림수산업은 41.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대 26일 이하 주 6일 하루 8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수준 급여를 말합니다. 라오스는 전국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한 달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 근무 수당, 보너스,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0만 깁, 2022년 120만 깁, 2023년 130만 깁으로 꾸준히 오르더니 2023년 10월 무려 160만 깁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두 번이나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물가 폭등과 또 노동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오스 노동 관련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대표 노동기관은 행정부, 즉 라오스 정부를 대표하는 노동사회복지부가 있고, 근로자, 즉 노동자를 대표하는 라오스 노동조합연맹이 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라오스 국가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관이 노사정을 대표하고 있지만 사용자, 근로자, 대표기구 모두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노동사회복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노사관계, 완전고용, 사회복지 등 전반적인 노동 분야를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직을 보면 인사, 감사, 노무, 고용, 안전보장, 연금 등 총 6개의 산하부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외국인 사업자와 노동자의 노동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노동조합연맹은 1956년 5만 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를 회원으로 출범한 라오스 유일 노동조합입니다. 2006년 노동법에 노동조합연맹을 제외한 전국 지방 산업 기업 수준의 노조 설립은 불가하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총 140명의 상근 인력이 있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노동자와의 정보 공유, 노사관계 협의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1만여 개의 지역 노조가 있고 총 회원 수는 약 21만 명입니다. 라오스 국가상공회의소는 사업자의 대표기관으로 1989년 설립했고, 현재 18개의 상공회의소가 있고 1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상공회의소는 라오스 여행협회, 라오스 커피협회, 라오스 호텔 및 요식업 협회 등 392개의 협회가 회원으로 있고, 국가상공회의소는 국가의 노사회의 사업자 대표로 참석해서 최저임금 결정, 노동법 개정, 노동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오스 노무관리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공고문 작성,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면접 대상자 확정, 1, 2차 면접, 협상, 최종 통보, 계약서 작성 등 한국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통상 근로시간은 주 6일간 8시간 또는 주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의 경우 하루 최대 6시간 또는 주 36시간 이내에서 업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에 연속 7시간 이상 실시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합니다. 교대 근무는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위험한 일로 정의되면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로 투입될 경우 다음 근무 시간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초과 근무는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자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달 45시간 또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4일 이상 연속 근무자는 연장 근무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휴식시간은 60분 이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한 이후 2시간마다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은 45분이고 이외의 휴식은 15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는 주휴일은 일주일에 1일 이상 또는 월 4일 이상 휴일을 가집니다. 휴일은 일요일을 하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의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현재 라오스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8일입니다만 지역에 따른 휴일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에 관해서 질병휴가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05일 이상을 부여해야 되고 이 중 최소 42일은 산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 휴급 휴가는 1년 연속 근무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경우 정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기본급은 매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파트타임 관리직은 노동법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시간당 급여를 책정한 후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수당에는 교통비, 점심식대,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기본급의 일정 부분, 통상 월급의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라오스 노동법에 의거해 급여소득세 및 사회보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원복지로는 명함 및 사원증을 제작해 주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거나 필수 의약품을 구비해 주기도 합니다. 명절 지급품 및 직원 생일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타 복지후생으로는 문화활동, 직원 워크숍, 티타임 등을 지원합니다. 이제 라오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라오스 현주사를 수행했고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본 내용은 그때 인터뷰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노사 분쟁 사례에 관해 참고해야 할 사항은 라오스는 노조에 의한 파업 등 집단적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라오스에서 외식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빨리빨리라는 성과와 속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보다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 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 방침을 설정할 때 직원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는 것이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LMVC 홀딩스는 임직원의 90%를 현지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학교를 건립하거나 기부하는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라오스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노동문화의 특징으로는 외국인, 즉 한국인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입니다. 저도 라오스에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라오스인들에게 특정한 위협이나 적개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오스인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온순하고 친절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이익에 좀 밝고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모호한 것,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노무관리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단체 분쟁이 없는 만큼 개인 차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고용계약, 초과근무, 산업재해 등 대부분 개인 관련 이슈입니다. 노동법 관련 기구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해결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갈등,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위압적인 태도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사소통의 불투명성이 낮은 생산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업무 분담과 상세한 과업 지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라오스 직원의 이직이 잦은 만큼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기억하면 좋을 노동법과 관련한 노무관리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임금, 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대한 고지 일정, 즉 전문인력은 45일, 이외 근로자
30일 이전에 맞추어 통제하였는가와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는 월 최소 1회 날짜에 맞춰 지급하는지, 사업자의 과실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지급하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에서 지정한 법정 근로시간, 주당 6일,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또 휴게시간, 점심시간, 점심 식사 60분 이상, 2시간마다 5 내지 10분 휴식,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법정휴일, 주 1일 한 달 4일 이상 및 공휴일, 연 8일, 이 준수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연간 15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상임금의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기금의 여부와 가입 여부와 또 근로계약 30일 이내 관련 서류, 사회보장기구 등록 및 카드 발급 등 절차를 완료했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법정부담금, 고용주 6%, 근로자 5.5%의 비율대로 납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즉 14세에서 18세 근로자는 연장근무, 강제노동 또는 위험한 업무를 금지해야 되고, 또 연소 근로자의 명부, 또 자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연일의 직업병 및 HIV 관련 연수 시행, 작업장 안전기준의 노동행정청 제출,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신설한 요구사항, 즉 백신 접종, 체온 측정, 환기 원활화, 위생 강화,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은 이 전임 인력이 필요하고 100명 미만은 겸직 인력 배치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행한 2023년 라오스 노무관리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